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7월 22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도주를 좋아하고 이 주도주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가 뭔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될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제 눈에 좀 주도주가 보이는데, 이 주도주라는 거는 그 주도주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명분도 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지금 한 3분기부터 이제 7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주도 업종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이제 주식 비중을 끌고 갈 때 상반기와 조금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 이제 뭐 구글 콜앱 코드나 이제 엑셀 데이터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그 텔레그램 주소도 제가 이 회원용 게시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회원이 되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단방향 채널이라 가지고 그냥 뭐 대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들, 뭐 시장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주도주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는 게 이 ETF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컨셉을 바라봤었고 거기서 11이평선을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11이평선에 어떤 것들이 지금 다 튕겨져 나가버렸냐면, 증권, 은행, 이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다 뒤로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선을 이탈해버린 거죠.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복귀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최상단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공업이 지금 최상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게 아니고 그 LNG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아마 최상단으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전이랑 전력기기 여전히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여전히 있긴 하고, 이제 여행 레저가 오늘 올라왔고요. 22일에.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바이오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알테오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좀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21일에 7월 달에 20일치 수출 데이터가 올라왔고, 그 수출 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비공개 텔레그램으로 멤버십 회원분들 모여 있는데도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출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달 수출 데이터가 6월달 대비해서 슬로우합니다. MOM으로는 빠져요. YY로는 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더 치고 가려면은 MOM 뿐만 아니고 YY 둘 다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MOM은 좀 슬로우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달러 기준 일평균 수출 데이터란 말이에요. 제가 정리한 게. 그러면 지금 원달러가 2분기 대비 3분기 들어가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1분기보다 2분기 내려왔고, 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달러 기준으로도 MOM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마 실적이 3분기 컨센은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서부터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3분기, 4분기 실적을 더 가이던스를 올리거나 또는 컨센서스를 올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기대만큼 아름답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7월달 수출 데이터가 MOM으로 빠졌는데 8월달에는 이제 관세가 본격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이 MOM으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3분기 때 기대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좀 빠져가지고 이 수출 데이터가 애매해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주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되면서 아마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단계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많으면 50%까지 확보해야 될 수도 있고 절대 신용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이런 것들도 위험 시그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게다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모두 다 현금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격해야 되는 업종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관세와 상관없는 업종, 그리고 실적 하향에서 그래도 자유로운 업종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를 골랐는데, 철강이랑 2차전지, 이게 소재예요. 그리고 인바운드가 있죠. 그리고 인바운드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바이오, 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약어를 한번 따볼까 이렇게 했을 때, 철강이 소재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있으니까 소바 2인분 뭐 이렇게 얘기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또 맞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려면은 소바 2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은 철강 감산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비철금속 금과 은도 올라가고, 이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이랑 미국이 막 티격태격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이랑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정말 미국이 제대로 완성된 어떤 그걸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우려가 있어 보니까 비철금속에 대한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차피 관세가 0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가 될 것이고, 그 부과된 관세가 지속이 된다고 가정하면 비철금속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리튬도 같이 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에요.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보면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뛰어다니고 있고, 여기 이제 그 중국이 이 열연 코일도 감산을 하다 보니까, 철강은 열연 코일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요. 이게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뛰어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 철강이나 탄산리튬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스촨성 탄산리튬 연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 7월 출하량이 6월보다 양호했다. 8월에는 배터리셀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탄산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제까지 가진 않겠죠. 탄산리튬이 아마도 이제 9월 말에 이 미국에서의 이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물량을 확 밀어내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3분기 때는 상반기보다 안 좋았는데 3분기 때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기업들도 이게 2분기 실적이 안 나왔다 해서 팰 수가 없어요. 왜냐면 3분기 때 아시다시피 무비자 입국, 3분기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비자 입국 관련된 정책이 확정될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제 증가하는 어떤 이벤트가 3분기 때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여기 석 달 뒤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40% 퇴출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인바운드 쪽은 야, 2분기 실적 안 좋은 게 무슨 문제가 되냐, 3분기 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계속 영상 올려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뭐 출시를 한다거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거나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 쉬었죠. 그래서 상저하고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스트릿 컨센이 좀 과한 것 같은데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에서 유럽향으로 수출이 계속 터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이 허들이 하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그 다음에 산업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도 조선이랑 방산 이런 쪽은 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준 걸까? 그리고 조선은 심지어 지금 발주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야, 발주가 진짜 하반기에 나오는 걸까? 이런 우려들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허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주가가 이미 달려져 있지 않았다면 이런 걱정은 좀 덜 할 텐데, 주가가 지금 막 달려 있으니까 자그마한 어떤 약점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원전이야 뭐 글로벌 주가에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개별 종목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뭔가 증설 효과 있는 것들, 뭐 삼양식품이든 이스페타시스든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게 되면은 뭐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관련해서 이제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은 상반기보다 더 강한 도파민이 터질 업종을 확실한 걸 원하는 것 같고, 이제 상반기 때 달렸던 주주환원 정책은 지금 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다는 등 기존 정책의 어떤 효과를 축소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도주가 산업재, 소비재, 금융인 것 같습니다. 금융은 증권과 지주인 것 같고요. 소비재는 뭐 엔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인바운드도 있고 이런 소비재들 중에서 수출 잘 나오는 것들 또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산업재는 조선방산, 원전, LNG 이쪽으로 이제 계속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여기에 이제 약점들이 다 있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발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는 이제 일부 소비재들로 좀 축소되는 모습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스트릿 컨센이 너무 센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관련된 금융, 증권 지주 쪽은 야 이거 상법 개정만 됐지, 이거 완전 대주주를 어떻게 타겟팅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고 이게 다 같이 되어야 뭐 배당도 확대되고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대주주를 막 자꾸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은 야 이게 배당 성향이 생각처럼 안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막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바이오가 지금 제일 낫죠.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이제 괜찮고, 문제는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그게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면 되고, 그리고 인바운드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지금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강했던 놈들은 약점이 좀 있지만 하반기 때 약점이 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엔터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 활동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MD 이런 상품들을 잘 팔고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소재, 그래서 소재 철강과 2차전지, 그래서 화장품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산업재도 환율 영향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고, 투자 아이디어 정리 이런 파일에서도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릭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 3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모멘텀이 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임상 데이터 발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더 도파민이 터지느냐, 거기에 관점으로 봤을 때 상반기 때 쉬었는데 도파민이 터지면은 크게 받아들이고, 또는 이제 그 상반기에 강했던 놈들은 더 도파민이 터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환율 확인해야 된다고 뭐 발주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거 딱 시장에서는 최선호가 될 수가 없는 어떤 약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데이터 상에서도 지금 금융과 관련된 증권 지주는 11선에서 이탈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점차 새로운 어떤 바이오, 그다음에 소재, 여기도 보면 에너지 화학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 에너지 화학은 이제 LG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친환경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차 이제 2차 전지나 소재 이런 것들, 그다음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는 이제 여전히 그래도 뭐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면은 방산 이런 거는 그래도 계속 봐줄만 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이 방향이 실수할까봐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지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수출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좀 체크해가지고 늘리는 거와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크로스 체크하면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바이오, 인바운드, 그리고 일부 엔터, 소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랑 2차 전지, 인바운드,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지금 주도주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 없네, 실적 문제 없네, 그리고 유럽 성장 확인되네, 유럽 수출 폴란드 쪽으로 들어가는 수출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도 마찬가지고요. 환율 영향 좀 보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좀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어떻게 조정할까. 산업재 쪽에서도 컨센을 오히려 하향시키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빼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좋더라. 우리는 컨센을 더 올릴 거야.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고요. 지금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들은 하반기 모멘텀 있는 바이오 봐야지. 2분기 실적 안 좋아도 3분기 때 무비자 입국이랑 에어비앤비 반사이익이 있잖아. 인바운드. 그 다음에 일부 엔터들은 활동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 YG 엔터 같은 경우가 아마 블랙핑크 컴백 때문에 활동이 확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시장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산 리튬이랑 철강 이런 걸로 이제 보는 2차 전지 플레이어들 그리고 철강주들 이런 것들로 아마 또 소재 쪽으로 계속 이제 시세 체크하면서 시장 사람들이 플레이하지 않겠냐. 나머지는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